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부모님과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고 인터폰을 확인하던 엄마가 놀란 목소리로 문을 열었어요. 민서야, 네가 이 시간에 웬일이니? 준우는 어쩌고 혼자 온 거야? 어머님, 사실 이틀간 경주로 출장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이 빵이 엄청 유명하다고 해서 좀 사와봤어요. 새언니가 여러 종류의 빵을 들고 서 있었는데요. 엄마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너 설마 출장 갔다가 여기로 바로 온 거니? 네, 이 빵 드리려고 곧장 왔어요. 시간 날 때 가져다 주면 되는 거지. 피곤할 텐데 뭐하러 그랬어. 며칠 지나면 빵이 맛이 없을 것 같아서요. 새언니가 쑥스러운 듯 웃고 있자 엄마가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저녁은 먹은 거니? 아직 못 먹었어요. 근데 밥은 집에 가서 먹으면 되는걸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밥 차려줄 테니까 얼른 가서 손 씻고 와라. 아니에요, 어머님. 진짜 괜찮아요. 내가 안 괜찮아서 그래. 출장 다녀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뭐하러 이런 걸 사오고 그랬어. 며칠 사이 얼굴이 반쪽이 됐네 그래. 내가 밥 차려줄 테니까 얼른 손 씻고 와. 그럼 밥 좀 얻어먹는 김에 나물 반찬이랑 생채 있을까요? 어머님 표 나물 반찬에 생채 넣고 고추장에 밥 비벼 먹으면 최고거든요. 그럼 내가 양푼에다가 맛있게 준비해주마. 네, 알겠어요. 새언니가 신이 난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손을 씻고 나왔는데요. 엄마가 양푼에 나물과 생채, 참기름까지 넣고 밥을 비비자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집안에 퍼지기 시작했고 새언니가 자리에 앉자마자 한 입 가득 넣고 우물우물 씹었어요. 그 모습에 아빠와 저도 어느새 식탁으로 걸음을 옮겼고 새언니가 먹는 모습을 보고 있자 새언니가 물었습니다. 아버님이랑 아가씨도 한 숟가락 하실래요? 그래, 우리도 조금 먹어보자. 아빠가 그릇을 가지고 왔고 비빔밥을 덜어서 제게도 건넸기에 셋이서 다정하게 비빔밥을 먹었는데요. 엄마가 웃음을 참으며 입을 뗐어요. 암튼 우리 민서가 복덩이라니까. 저녁 늦게 와서 귀찮게 했는데 복덩이라는 칭찬까지 듣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민서 네가 오기 전에 셋이서 멍이 TV만 보고 있었거든. 거기다 네 시아버지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입맛이 없다면서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만 갑자기 입맛이 도는지 저렇게나 잘 먹잖니. 그러니 우리 며느리가 복덩이지 복덩이야. 그러게 말이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영 입맛이 없었는데 우리 며느리가 복스럽게 먹는 모습 보니까 침이 고이더라니까. 아들놈은 참 형편이 없는데 그런 인간이 이런 며느리를 어떻게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어. 부모님 칭찬에 새언니 얼굴이 부끄러운 듯 어느새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부모님 말씀처럼 오빠와는 달리 새언니는 성격이 차분하고 누구에게나 두루두루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특히나 부모님에게는 자식들보다 더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정말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은 오빠보다는 새언니를 더 신뢰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너무 잘하려 애쓰는 새언니가 안쓰러워 어느 날은 제가 말을 꺼냈어요. 언니,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애쓰지 마세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걸요. 저는 어머님 아버님께 평생 잘하고 살아야 하는 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가씨도 알다시피 우리 친정이 여유롭지 못해서 혼수도 많이 못 해왔잖아요. 근데 시부모님께서 집까지 준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더욱 잘해야 하지 않겠어요? 아빠 명의의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오빠 명의로 돌려주실 거예요. 언니한테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그동안 오빠가 이래저래 속을 많이 썩히다 보니까 선뜻 오빠 명의로 못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 걱정 없이 사는데 누구 명의인지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저는 그냥 다 감사해요. 새언니가 해맑게 웃고 있었는데요. 예전부터 힘들게 살았다 보니 새언니는 모든 것에 감사하고 살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런 새언니를 부모님도 많이 기특해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 또한 새언니를 많이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에 비해 오빠는 약간의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결혼 전 아빠가 오빠를 앉혀놓고 말을 했거든요. 결혼하게 되면 땡땡동에 있는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도록 해. 거기면 둘 다 회사도 가깝고 괜찮잖아. 그럼 그 아파트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누가 너한테 준다고 했어? 우선은 그냥 들어가서 살라는 거잖아. 우리가 떠난 다음에 니들이 알아서 하는 건 상관없는데 저번에도 말했지만 우리 살아생전에는 꿈도 꾸지 마. 그냥 제 명의로 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민선의 집에도 떳떳하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그게 싫으면 그냥 니들이 알아서 집 알아보던지. 아빠가 딱 잘라서 거절을 하자 오빠도 더 이상 말을 꺼내진 않았는데요. 그날 이후 아빠는 더욱더 명의 이전을 해주지 않겠다는 말까지 했으니까요. 당신 말이 맞았어. 준호 저는 말하는 뽐새를 보아하니 절대로 명의 이전해주면 안 되겠어. 거봐. 내가 절대 해주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동안 아쉬운 거 없이 살아서 더 그런 거라니까. 그러게 내가 집도 알아서 구하게 해야 한다고 했잖아. 그건 민선의 집 형편이 안 좋다고 하니까 안 돼 보여서 그런 거잖아. 암튼 절대로 명의 이전해주지 말자고. 부모님이 굳은 의지를 보였고 오빠도 집 명의 이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지방에 있는 이모네 집에 다녀왔는데 이모네 집이 오래전부터 가수원을 하다 보니 다녀오는 김에 채소와 과일을 잔뜩 들고 올라왔는데요. 올라오던 중 엄마가 말을 꺼냈어요. 민서가 사과 엄청 좋아하는데 가다가 들러서 나눠주고 가야겠어. 엄마,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며느리 집에 말도 없이 가고 그러는 거 아니래. 며느리도 며느리 나름이지. 우리 민서는 그런 거 신경 쓸 성격도 아니잖아. 그래도 이러는 건 아니지. 생각해봐. 갑자기 시부모님이랑 시누이가 들이닥치면 놀라지 않겠어? 그런가? 그럼 네가 새언니한테 전화 좀 넣어봐. 엄마 말에 새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기에 다시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역시나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 둘 다 전화 안 받는데? 나중에 가져다 줄까? 됐어. 가는 김에 들르지 뭐하러 그래. 엄마, 며느리가 아무리 편해도 딸이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고부간에도 서로 예의를 지켜야 한다니까. 글쎄 민서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넌 신경 쓸 거 없어. 엄마가 손사래까지 치면서 제 말을 무시했고 아빠 역시나 엄마 말에 동의한다는 듯이 오빠 부부네 집 쪽으로 차를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잠시 후 오빠 부부네 아파트에 도착을 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벨을 누르려고 했더니 집안에서 오빠와 새언니가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당신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대체 내가 뭘 너무했다는 거야? 내가 이번 주 주말에 엄마 생신이라 다 같이 식사한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근데 그날 1박 2일로 골프 약속을 잡아버리면 어떡하냐고. 내가 중요한 약속이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친구들이랑 골프 치고 술 마시고 노는 게 중요한 약속이라고? 친구들이랑 같이 골프 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긴 하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이런 얘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 내 친구들은 처가가 다들 부자라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 당신은 모르지? 당신 말 다 했어? 내가 틀린 말 했어? 사실 민서 너네 집 형편이랑 비슷한 사람 만나서 결혼했으면 네가 이런 집에서 살아볼 수나 있었겠냐고. 말을 꼭 그렇게 해야 속이 시원해? 그러니까 넌 앞으로 내가 하는 말에 토 같은 거 달지 마. 물론 이 집이 우리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긴 하지만 나중엔 분명히 내 거가 될 게 뻔하잖아. 부모님 재산이나 탐내는 당신 같은 아들을 둔 어머님 아버님이 너무 안 되셨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틀린 말 했어? 이 집이 어떻게 당신 거야? 어머님 아버님 집이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한심한 거지. 너 말을 참 웃기게 한다. 그럼 너는 이 집에 욕심이 하나도 없다는 말인 거네? 집 걱정 없이 살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아들이 돼서 부모님 집을 욕심내는 게 자랑이야? 준호 씨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난 절대 결혼 안 했어.
새언니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지고 있었는데요. 말발에서 밀리는 듯하자 오빠가 새언니에게 버럭 외쳤습니다. 내 덕분에 집 걱정 없이 편히 살게 해줬더니만 사람을 패류나 취급하고 있어.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나도 곧 집 나가라는 소리 아주 지긋지긋해서 나갈 참이니까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그래,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오빠가 다시 외쳤고 곧 새언니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는데요. 우리가 서 있는 것을 본 새언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여긴 어떻게...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렀다. 전화해도 안 받길래 그냥 왔더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새언니에게 묻자마자 집안에 있던 오빠가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동네 창피하니까 우선 안으로 들어가자. 엄마가 무서운 표정으로 말을 했고 아빠가 오빠를 밀치다시피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너는 입 닥치고 있고 민서가 말해봐라. 순간 아빠뿐만 아니라 엄마 표정도 어찌나 무섭던지 숨을 죽인 채 구석에 홀로 앉아 있었는데요. 사태 파악이 안 됐던 것인지 오빠가 다시 입을 뗐습니다. 아버지, 제가 설명할게요. 넌 입 닥치고 있으라는 소리 못 들었어? 민서야, 네가 직접 말해봐라. 사부인 생신에 준호가 친구들이랑 골프를 치러 간다고 한 게 사실이야? 아빠가 묻자 새언니가 눈물을 떨구며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정신나간 인간을 봤나? 민서는 그동안 우리 생일뿐만 아니라 네 동생 생일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챙겼는데 뭐가 어쩌고 어째? 사부인 생신날 골프를 치러 가?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거기다 이 집이 네 거니까 민서한테 나가라는 말까지 해? 인두껍을 쓰고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아버지, 그런 게 아니라 장모님께도 말씀드렸더니 그러라고 하셨다니까요. 그럼 네가 전화해서 급한 일 때문에 못 갈 것 같다고 하는데 사부인이 무조건 오라고 하셨겠어? 사부인 성격에 당연히 오지 말라고 하셨겠지.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은 게 아깝다 아까워. 그리고 골프는 언제 배운 거야? 엄마가 한심하다는 듯이 오빠를 바라봤더니 오빠가 입을 삐죽이며 대답했습니다. 대학 친구들 만날 때마다 걔네들은 맨날 골프 치러 간다고 하는데 저만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지금 내가 골프 배우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야? 네 능력이 되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하지. 근데 월급도 얼마 되지도 않은 인간이 골프는 뭔 놈의 골프야. 그동안 니들 월급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민서가 한번 말해봐라. 엄마가 새언니를 뚫어져라 바라보자 새언니가 안절부절 못하다가는 기가 막힌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게 결혼하고 나서 제 월급으로 생활비를 쓰고 있습니다. 네 월급으로 쓰고 있다니? 그럼 준호 월급은 전부 적금을 넣는다는 거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동안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다니? 그럼 준호 네 월급으로는 뭐 하는 거야? 민서 모르게 따로 적금이라도 넣고 있다는 거야? 그때쯤 부모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오빠의 만행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제 월급은 전부 제 용돈으로 썼죠. 제 월급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걸로 생활비에 도움도 안 돼요. 뭐가 어쩌고 어째? 이런 미친 인간을 봤나? 그럼 네 월급은 전부 처먹고 노는 데 쓰고 민서 월급으로 생활비를 감당했단 말이야? 사실 집도 제가 해왔는데 민서도 그 정도는 해야죠. 다른 집들 보면 대출금 갚느라 허리가 있는데 민서 입장에서도 나쁜 조건은 아니잖아요. 그동안 살면서 오빠가 철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곤 했었지만 그날 오빠의 말을 들으며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부모님이 집을 해줬다는 것으로 새언니를 압박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오빠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두 분 다 입을 굳게 담은 채 심각한 표정으로 긴 한숨을 내쉴 뿐이었으니까요. 결국 잠시 후 엄마가 새언니에게 말을 했습니다. 민서는 대충 짐 싸라.
네? 짐을 싸라니요? 저놈의 인간이 너 보고 나가라잖니. 그러니 우리랑 같이 가자는 거야. 그리고 준호 너는 네가 뭘 잘못했는지 반성문 써서 이번 주 안으로 본가로 가지고 와. 잠시 후 새언니가 대충 짐을 싸서 거실로 나오자 부모님이 새언니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오빠 표정이 말이 아니었지만 두 분이 워낙 화가 많이 났던지라 새언니가 아무 말 없이 따라 나섰는데요.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는 듯 오빠는 멍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새언니는 우리 집에서 부모님과 잘 지냈고 저와도 쇼핑을 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엄마가 오빠에게 전화를 했고 오빠가 집으로 오자마자 부모님이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그동안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준호 네가 그렇게 개차반인 줄은 처음 알았다. 엄마, 아들한테 개차반이라니요. 부모 재산에 그렇게나 욕심을 내는데 그게 페르나가 아니고 뭐겠어. 그날 이후로 우린 너를 믿지 못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어. 네? 저를 믿지 못하겠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우리가 아들을 잘못 키워도 한참 잘못 키웠어. 그래서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으니까 잘 들어. 특단의 조치라니요? 니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을 민서 명의로 해주기로 했다. 엄마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터져나왔기에 오빠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집 명의를 민서 명의로 하겠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 있는 아들이란 인간은 호시탐탐 우리 재산이나 탐내고 있고 도무지 믿을 수가 없겠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며느리 명의로 해줄라니까 그런 줄 알아. 민서한테 들어보니까 그동안 네 집이라고 집 나가라는 소리를 수시로 했다며. 이제는 그 집이 민서 명의가 될 거니까 나가려면 네가 나가야 될 거야. 엄마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죠. 엄연히 아들이 있는데 며느리 앞으로 해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될 게 뭐가 있어. 우리도 투자 가치가 높은 곳에 투자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아들보다 며느리가 투자 가치가 훨씬 높으니까 며느리 앞으로 하는 게 맞는 거지. 너한테 줬다가는 담보대출 받아서 흥청만청 다 쓰고 알거지가 될 게 뻔한데 우리가 미쳤다고 네 명의로 해주겠어?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네 놈이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 타서 흥청망청 다 쓰고 다니는 동안에도 민서는 자기 월급까지 아껴서 적금까지 들고 있었다는 것도 몰랐지? 엄마 말에 오빠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새언니를 바라봤지만 새언니가 급히 입을 뗐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는 진짜 괜찮으니까 집 명의는 그냥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 말처럼 제 명의로 돌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부담스러워서 싫고요. 부담스럽긴 뭐가 부담스러워. 그동안 준호 저놈이 수시로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며. 앞으로는 네 집이니까 그런 소리 들을 일 없을 거다. 암튼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우리 딸은 결혼할 때 우리가 오빠네처럼 도와줄 테니까 서운해하지 말고. 부모님 말씀에 제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사실 저도 부모님 의견에 동의하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오빠가 주식에다 코인에다 돈을 날린 것도 많았기에 그게 당연하다는 생각만 들 뿐이었습니다. 암튼 친 명의는 민서 명의로 할 거고 준호는 앞으로 민서한테 월급 꼬박꼬박 가져다 주고 용돈 받아 쓰도록 해. 그리고 한 번만 더 처가 일에 소홀하면 우리가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아무리 그래도 명색이 제가 과장인데 집사람 이름으로 하면 제가 기나 펴고 살 수 있겠어요? 그동안 너는 허구한 날 민서 기를 꺾으면서 살았으면서 네 기가 꺾일 생각하니까 걱정이 된단 말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 생각해. 그 뒤 부모님은 정말로 집을 새언니 명의로 바꿔줬고 그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빠의 갑질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새언니 눈치를 심하게 본다고 했는데요. 어느 날은 새언니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던 중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언니, 오빠는 요즘 어때요? 혹시 또 갑질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진짜 조용해졌어요. 진짜요? 혹시 오빠 편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때 어머님 아버님한테
폐류나 소리까지 들으면서 엄청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월급도 꼬박꼬박 가져다 주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정말 잘하고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집 명의를 언니 명의로 해줘서 그런 걸까요? 그것보다는 어머님 아버님이 아들인 남편보다는 저를 더 믿고 의지한다는 말에 많이 놀란 것 같아요. 거기다 남편이 매달 돈을 가져다 주면 제가 꼬박꼬박 모아서 지금은 꽤 많이 모으기도 했거든요. 그거 보면서 정신을 좀 차린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그 골프 모임 친구들 허세가 어마어마했는데 요즘은 그 모임도 안 나가고 나름 검소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럼 정말 다행이네요. 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그나마 오빠가 바뀌었다는 사실에 안심이 되었거든요. 그날 부모님께 오빠 이야기를 하자 부모님도 많이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그 뒤 새언니는 임신을 했고 오빠는 집안 살림까지 열심히 하는 가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느 날 집에 온 새언니가 기쁨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거든요. 사실 결혼하고 나서 그이가 집안 살림을 전혀 안 도와줬거든요. 근데 요즘은 임신했다고 집 청소랑 빨래까지 전부 알아서 하는 거 있죠. 그 모습 보면서 역시 가정 환경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정 환경이 중요하다니? 아버님도 집안 살림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아무래도 그이가 그런 걸 보고 자랐다 보니 자연스레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두 분에게 보고 배운 게 있다 보니 바뀔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새언니 말에 그제서야 부모님도 안심을 하는 눈치였습니다. 그 뒤 새언니는 출산을 했고 오빠는 자상한 남편과 아빠가 되어 가족들에게 잘하고 있답니다. 그러는 사이 저도 결혼할 사람을 집에 인사시켰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새언니와 오빠가 집에 찾아와서 말을 꺼냈습니다. 이건 그동안 저희가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인데 아가씨 결혼할 때 보탰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니들이 돈을 왜 보태? 어머님, 저는 항상 월세 산다는 생각으로 지금 집에서 살고 있거든요. 전에 어머님께 월세 드린다는 개념으로 매달 돈을 드리고 싶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딱 잘라서 거절하셨잖아요. 제가 보내드린 돈도 다시 돌려주셨고요. 그거야 빨리 돈 벌어서 자리 잡으라고 그런 거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집 걱정 안 하고 사는 것만으로도 항상 감사한 마음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매달 월세 개념으로 돈을 모았어요. 아가씨 결혼할 때 꼭 보태고 싶습니다.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언니. 저는 진짜 괜찮아요. 저야말로 진짜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 사람도 그러고 싶다고 했고요. 맞아. 집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집 걱정 없이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건데 우리도 뭔가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어. 그래야 이 사람도 그렇고 내 마음도 편할 것 같으니까 결혼할 때 보태 쓰도록 해. 오빠가 어찌나 어른스럽게 말을 하던지 부모님 입가에도 미소가 번지고 있었는데요.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때 오빠와 새언니가 말다툼을 했을 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부모님이 새언니가 아닌 오빠 편을 들었다면 결국에는 두 사람이 이혼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부모님의 해안에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저도 새언니처럼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이런 사연도 또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